저는 여러분 이 얘기를 세 개의 루트, 한 명한테 들은 게 아니라 세 개의 루트를 통해서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직접 사람을 만나서 들었고, 두 번째는 유튜브 쇼츠를 이렇게 제가 교육 관련된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떤 쇼츠가 떴는데 이 사교육 쪽에 있으신 분인가 봐요. 좀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그 뷰수도 별로 안 되는데 제 관심사가 그쪽이다 보니까 그게 떴는데, 거기에서도 그분도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얘기를 했고, 하나는 통계입니다. 통계도 이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러분 1타 강남 과외 선생님이 말하는 충격적인 1등의 비밀. 이거 진짜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울트라 리딩 먼저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프로젝트는 진짜 이게 저희가 하고 싶어도 언제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이번에 참여를 하셔야 돼요. 두 가지 측면으로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여러분들이 참가해요. 풀코스 도전해요. 저는 완주했다는 것보다, 완주하면 너무 좋겠지만 거기에 참가했다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할 수 있는 만큼 뛰어서 내가 42.195가 목표였지만 나 요번에 21km까지는 뛰었다. 나 요번에 17km까지는 뛰었다. 다음에 도전할 때 35km까지 뛰면 되고, 다음에 도전할 때 완주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책은 그냥 쉬운 책이 아니에요. 고난이도 책인데 심지어 그냥 벽돌 책이 아니라 1000페이지가 넘어요.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완전 벽돌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을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뛰어서 완주를 하겠지만, 제가 볼 때 막판에 힘이 딸리면은 걸어서라도 완주하면은 그 규정 시간 내에 완주하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렇죠? 끝을 봤다는 게. 이게 책이 어렵고 두꺼운데 안 되면은 진짜 그냥 쭉쭉쭉 읽으세요. 그러다 보면은 뇌가 점점점 활성화돼서 뒷부분 가서 더 이해가 잘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책을 읽었을 때 여러분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벽돌책을 뽀갠 다음에 다른 책을 보시죠. 다 쉬워집니다. 솔직히 물리나 수학 이렇게 이해가 돼야 넘어갈 수 있는 책 빼고는 이 책 읽고 나시죠? 모든 게 쉬워집니다. 여러분 8월 25일까지 신청이고요. 9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저도 여기 단톡방 들어가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울트라 리딩은 진짜 엄청난 프로젝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을 읽냐? 폭력의 유산. 그냥 영국 역사예요. 영국 역사. 근데 저는 오늘도 저희 변호사님이랑 제가 이제 책을 읽고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와 박사님 진짜 충격적이네요. 깊이가 예술이시네요. 왜? 오늘도 이따가 법 얘기가 조금 나오거든요. 제가 친한 변호사님한테 그 이제 공절을 하셔갖고, 되게 이제 진짜 좀 경력 있는 변호사님이랑 공절하셔갖고 가제예요. 가제.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내년에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집필 시작하실 거니까 어른을 위한 법 공부라는 책을 제가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왜? 제가 예전부터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법의 중요성은 정말 많은 영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폭력의 유산을 읽고 나니까 진짜 우리가 법 관련 IQ가 다 정말로 30 이하일 것 같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뭘 모르니까 누군가에게 노란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 폭력의 유산을 읽고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이해도가 제가 높아졌어. 아, 진짜 모든 사람이 기본적 법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좀 누군가 책으로 잘 써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아는 변호사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이 책 얘기를 제가 읽은 거를 공유해드렸는데, 그 깊이에 진짜 놀라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이 책은 특히 이게 영국의 역사거든요. 영국이 그러니까 대영 제국 이꼴 뭐예요? 폭력이에요. 여러분 영국이라는 역사는 진짜 폭력이 없었으면은 이게 과연 존재가 가능했을까? 진짜 이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특히 우리는 식민지를 온몸으로 그 피해를 겪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보다 이게 이해가 잘 되고, 정말로 영국 잔인했구나. 일본 잔인한 거는 와, 안 될 것 같아요. 영국한테.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식민지를 겪었지만 일본에 대해서 잘 아냐? 그러기 말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시죠? 일본도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나라를 괴롭힌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일본의 폭력의 유산도 우리나라에 남아있어요.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사도 이해가 되고 우리나라도 더 깊게 이해가 되고, 오늘 그 계엄 관련된 파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 건데, 그 다음에 챗GPT 해석까지 읽어드릴 건데, 진짜 이런 거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책 읽고 나시죠? 진짜 두려운 게 없을 거예요. 독서 관련해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러분 뭐였죠? 다 독서예요. 1타 강남 가희 선생님이, 이건 제가
이제 업계에서 좀 유명한 분을 예전에 만나서 들었는데,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독서를 좋아하는 거라고. 독서를 진짜 많이 한다고. 이거를 제가 들어서 예전에, 그 다음에 고 대표님도 예전에 이제 뭐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런 거 집필하면서 책에도 나오고 강연도 해주셨는데, 그냥 독서와 성적의 상관관계는 그냥 압도적이다. 과연 이것보다 높은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압도적인데, 제가 최근에 쇼츠에서 본 것도 진짜 이게 웃긴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은 그 사교육 쪽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이분은 제가 만나서 한 거 아니고 쇼츠로 본 건데 많이 본 영상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영재고 간 애들, 과학고 간 애들 이런 거 공통점을 보면 그냥 독서라고.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강남 엄마들한테 말한대요. 근데 강남 엄마들이 소름 돋게 독서 빼고 다 시킨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 친구들한테도 말해줬어요. 제 친구들도 웃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들은 제가 예전부터 이거를 좀 얘기를 해줘서 본인들이 독서를 안 하다가 이제 독서 습관을 만든 제 친구들, 전문직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한 몇 명 있는데, 이걸 습관을 만든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가족이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식탁에 앉아서 엄마랑 책을 읽으니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책을 읽어요.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되고, 그냥 전반적으로 뭐 다른 뭐 가족이 힘든 점도 있겠지만 그냥 가정의 행복도는 우상향합니다. 이거는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지인들도 그렇고 이미 다 겪은 얘기예요.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안 해. 근데 여러분, 그래 그럼 이게 충격적인 1등의 비밀이 독서면 우리 애들 시키면 되겠네. 애들이 할까요? 엄마는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아빠도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TV만 보고 있는데, 그럼 야 너 가서 독서해. 그거 약간 미친 소리 아닌가요?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재밌어서 매일 책을 봐. 그럼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볼 확률이 무조건 막 2배, 3배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좀 이제 아이들이 크면은 똑같은 책도 읽을 수 있거든요. 소설 같은 거는.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저희 딸이 읽는 책 중에 3권 중에 1권은 저도 꼭 읽어요. 그 다음에 어떤 책들은 제가 우리 딸한테 한글로 번역된 걸로 읽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원서를 읽은 다음에 요건 나중에 조금 더 크면 영어로 알려줘야겠다. 너무 좋습니다. 그냥 재밌어서 읽는 건데 그게 공부가 된다는 게 너무 좋지 않나요? 그 다음에 확실히 저희 딸이 책을 많이 읽으니까 뭐 사교육 같은 걸 별로 안 받는데도 확실히 논리적이에요. 이거는 너무 뿌듯합니다, 제가. 근데 제가 이거는 가정 환경이에요.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책에 막 온데만데 책이 뿌려져 있거든요, 집에.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래서 요번에 이 폭력의 요소를 한번 도전해 보셔야 돼요. 울트라 리딩. 울트라 리딩 꼭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울트라 리딩은 그냥 일반인이 쓴 책이 아니라 진짜 이분 작가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캐롤라인 엘킨스 교수님은 하버드의 재직 중이시고, 그 다음에 이분은 퓰리처상 수상자예요. 논픽션 이런 글 가지고는 70명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받은 분들. 근데 여러분이 이걸 읽고 나시면은 정말 많은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이런 책이 퓰리처상을 받는지. 이 책으로 받으신 건 아니에요. 다른 책으로 받으셨고, 이게 가장 최근 저서인데 이게 가장 제가 볼 때 인생 갈아 넣어서 쓰신 책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원서를 읽은 분들도 완벽하게 5점 만점에 4.26. 이제 이거 좀 감 오실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책이 여러분 4.26입니다. 진짜로 대작이에요, 대작. 오늘도 같이 읽어보면은, 다시 대영 제국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밀 스티븐 같은 정치 사상가들은 올바른 통치란 무지몽매한 사람을 교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가 무지몽매한 거예요. 영국의 정치 사상가들은 법치가 팍스 브레터니커가 뭐죠? 대영 제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했던 황금기, 팍스 브레터니커의 가장 강력한 묘약이라고 믿었다. 스티븐은 홉스를 마음 깊이 존경했으며 자유주의적인 합법성과 식민국가의 독점적 폭력 사용이 평화를 뒷받침하고 사회를 문명화하는 일종의 제국주의적 리바이던이 옳다고 믿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말이 점잖은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자유주의적인 합법성과 식민국가의 독점적 폭력, 누구예요? 영국. 이 독점적 폭력 사용이 평화를 뒷받침한다고 믿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근데 이게 여러분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1편인가 2편에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런 무질서한 상태에서는 만인을 위한 만인의 투쟁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철학적으로 이걸 정교하게 설계하고 들어갔는지, 그거를 제가 요번에 이 폭력의 요산을 보면서 놀랐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이제 나쁜 케이스지만 정치는 진짜 철학이 없으면은 안 된다.
철학이 있는 정치인을 뽑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여야를 떠나서 정말 많은 정치인들이 철학이 없어요. 왜?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이 철학이 있습니까? 이런 문해력이 2급인데 어떻게 철학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정치인들은 뭐가 핵심이죠? 이권이 핵심인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그 지역에서 왕노릇 하려는 정치인들이 많아요. 이런 좋은 책을 읽으면 여러분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그 토론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스티브는 이런 생각을 명확하게 밝혔다.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규제하는 법체계를 세우는 것 자체가 진짜 말이 여러분 되게 뭐랄까 무서워요. 도덕적 정복에 해당하며 도덕적 정복은 물리적 정복보다 강력하고 오래가며 훨씬 더 견고하다. 그냥 법으로 그냥 압살하는 게 생각보다 두드러 패는 것보다도 더 무섭게 오랫동안 지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체계를 확립하면 신흥 종교에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흥 종교는 법만큼 강력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진짜 GDP 대비 사이비 종교 제일 많은 나라일 거예요. 너무 놀라운 얘기들이 아직도 다큐로 나오고 뉴스로 나오는데 그거 사실 정치인들이 진작에 칼같이 쳐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죠 현실은? 철학이 없는 정치들은 그런 이단과 사이비에 붙어먹고 있어요. 왜? 표를 엄청나게 끌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사이비 종교 교주들 보면 왕이에요. 왕 여러분. 이게 진짜 21세기에 가능한 건가 싶어요. 최근 뉴스도 진짜 이게 진짜 현실이란 말이야? 놀랍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가르쳐야만 하는 모든 내용을 담은 핵심이 바로 우리의 법이다. 말하자면 법은 영국이 신봉하는 복음으로 그 어떤 반대나 거역도 허용하지 않는 필수 복음이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최악의 경우 그냥 진짜 10만 보 양보해서 이렇게 해서 평화가 왔다 치자 이거야. 그냥 법이 중심이에요. 법이 중심이에요. 법치를 중심으로 질서를 찾았어. 그럼 이거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가 뭐냐? 진짜 저는 이 책은 어려운 책인데 우리가 어려운 책을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이 진짜 우리한테 좀 운이 좋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겪었어요. 자 보세요. 일반적인 법규와 규정은 제국 영토 내에서 일어나는 반란을 진압하고 영국이 느끼는 괴기한 두려움을 잠재우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식민지 관료들은 계엄령이나 비상사태 혹은 법정 계엄령의 형태로 법적 예의주의를 따르게 됐다. 여러분 이게 말이 멋있어서 그렇지 법적 예의주의가 뭐예요? 익셉션이잖아요. 뭐요? 법을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새끼들 뭐라 그랬어요? 법 자체는 복음이고 법 자체가 핵심이고 도덕적 정복을 할 때는 법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뭐요? 그거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왜? 식민지에서 법으로만 되겠어요? 저항이 그렇게 거센데?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법적 예의주의를 그걸 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법을 어겼는데도 그걸 합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계엄이에요. 법을 어기는 것을 합법으로 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계엄이에요, 계엄. 물론 합법적이긴 했지만 이런 예외 상태가 선포되자 군부와 행정부가 특별한 권한을 갖게 됐다.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의사결정권이 주어졌고 그게 뭐예요? 법을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막강한 재량권을 갖게 되었다. 뭘 하면? 계엄을 하면. 이들은 국가를 보호하고 법을 지키기 위해 언제 어떤 강도로 폭력을 행사해야 할지 판단했다. 이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계엄을 선언한다는 거예요. 식민지에서.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다시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통계로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지만 완전 엄밀하게 따질 수는 없지만 50%의 역사적 전 세계마다 계엄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50%의 정도의 계엄은 식민시대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식민지 안에서. 어떻게 하려고? 법을 어기면서도 합법으로 가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폭력을 사용하려고. 그게 계엄의 본질이에요. 계속 읽어볼게요. 치안군이 좀 더 커다란 재량권을 필요로 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폭력을 저지르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가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고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치안군의 불법 행위를 합법으로 만들어 왔다.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른 다음에 사후로 그걸 고치는 거예요. 그 법을 이제 만들었으니까 괜찮아. 근데 이것도 불법이에요. 원래 이게 법이 이게 딱딱딱 선언이 되면은 이전에 일어났던 거 원래 적용 안 받아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법으로는 질서와 통제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외적인 국가 주도 폭력을 점진적으로 합법화하고 관료화하고 정당화하는 이런 중복적인 법 제정과 과정을 필자는 합법화된 불법, 합법화된 불법이라고 부른다. 20세기에 접어들어 시간이 흐를수록 합법화된 불법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형상이 됐고 제국이 계속해서 정복국가처럼 보일 정도로 영국 치안군이 날로 심각한 형태의 조직적 폭력을 가하자 예외가 표준이 됐다. 참 슬픈 얘기죠. 계속 상시로 폭력을 가하니까 예외가 표준이 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최근에 계엄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이건 여러분 여야 좌우를 떠나서 그냥 냉정하게 그거의 본질을 봐야 돼요. 제가 그래서 ChatGPT한테 좀 물어봤거든요. 이 관련해서 토론을 한 거의 일부분인데 계엄령은 비상 상황을 가정한 폭력의 제도화. 근데 이게 소름 돋는 얘기 보여드릴까요? 합법화된 불법이랑 폭력의 제도화랑 완전 똑같은 맥락의 말이에요. 계엄령은 원래 계엄령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으로 존재하겠죠. 국가적 위기 시 군대를 동원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지만 식민지에서는 그게 일시가 아니라 상시적 통치 수단이 되었어. 요약하면 식민지에서의 계엄령은 체제 유지 수단이자 억압의 합법적 포장이었고 계엄 없는 식민지 통치는 거의 존재 않았어. 이걸 우리가 작년 12월에 겪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챗GPT가 우리나라의 편향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우리나라 얘기를 넣지 않았어. 영국 얘기예요. 영국 얘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역사에 대해서 알고 니까 이게 우리나라를 뭐 몇십 년 뒤로 후퇴시켰다고 하는데 저는 이 폭력의 유산을 읽고 나서 야 이거는 우리나라가 몇십 년 뒤로 후퇴한 게 아니라 이 계엄 때문에 와 이게 진짜 100년 뒤로 후퇴할 뻔했는데 제가 여러분 자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걸 한번 보세요. 근데 그 당사자가 이걸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는 필요한 계엄이었대요. 그 다음에 자기를 옹호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었대요. 여러분 폭력의 합법화예요.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 뭐였어요? 계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와 그거는 여러분 진짜 너무 그냥 그거를 그런 상황을 만든 것도 너무 나쁜데 그런 상황이 나쁘다는 걸 모르는 분이 있다는 것도 저는 솔직히 놀랍고 그게 여러분 문해력이 낮은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이념의 싸움이 아니에요. 왜? 제가 오늘 제가 자주 가는 단골 커피집 사장님이랑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장님 작년이랑 비해서 매출 어때요? 3분의 1 떨어졌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망하기 직전인 거예요. 큰일이네. 이게 왜 그럴까? 판교는 이게 그래도 경기가 나쁘지 않은데 작년 12월이 제일 큰 문제였다고.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한번 죽은 다음에 아직까지도 안 올라오고 있다고. 계엄 때부터. 자, 여러분 계엄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인데 계엄을 통해서 뭐가 생겼어요? 무질서가 생겼어요. 그때 이제 12월이면 여러분 연말이라서 연말 특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없앤 게 계엄이고 그 모멘텀이 한동안 오래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딴 건 안 말해요. 어떤 정부든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을 텐데 이거는 여러분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심지어 이걸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제가 정치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니라 역사의 얘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여러분 이걸 객관화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은 그냥 계엄을 밥 먹듯이 하는 나라예요. 그러면서 폭력으로 온갖 나라를 억압을 했어요. 근데 얘네가 브렉시트 할 때 뭐라고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어요? Empire 2.0 제국의 2.0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어요. 제국이 뭐예요? 대영 제국이에요. 대영 제국의 존재는 어떻게 가능했어요? 폭력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말이나 되는 겁니까? 더 쉽게 생각해 볼까요? 그냥 우리나라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일본이 그 한국 식민지 할 때가 꿀빨 때인데 그거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뭐냐 외교 단절되고 그거예요. 뭐 여행 금지되고 그럴 거예요. 일본 대통령이나 일본 총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결국엔 다 그게 뭐였어요? 다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의 뿌리가 계엄이었다니까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국민한테 한 거예요. 미친 거죠.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냉정하게 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와, 저는 이 책을 그냥 솔직히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그냥 이런 책은 내가 언제 읽겠냐, 이런 뭐 좋은 책이지만 1000쪽짜리는 저도 쉽게 손이 안 가는데 울트라 리딩이니까 한번 읽자, 그러면서 나도 뇌를 한번 확 깨우자.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저는 일단은 이거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이 아니에요. 그 번역가님이 번역을 해서 그냥 워드 파일로 넘겨준 걸 그걸 본 거예요. 제가 이건 아직 책으로 편집이 안 된 거예요. 저는 진짜 그 다음에 이 모니터로 읽는 게 너무 힘든데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니까 진짜 이악 물고 읽었는데, 읽으면서 고 대표님이랑 이게 놀라운데, 이게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근데 제가 다음 에피소드 때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 이런 책을 한 달 만에 진짜 빡세게 읽는다? 인지혁명이라고 나오잖아요, 챗GPT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좋은 책을 읽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랑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철학이 쌓이고 이런 공부가 돼야 우리나라가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1인당 GDP도 훌륭해요. 우리나라는 한동안 여러분 괜찮아요. 산업을 좋은 거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인더스트리를.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되냐? 문해력을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더 늦은 나이까지 일해야 되고, 더 늦게까지가 밤까지가 아니라 70까지 75까지 일하면 너무 좋고, 그러면서 뇌랑 근육을 유지하는 게 우리나라의 전부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게 우리가 할 최선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린 거기서 기쁨을 느껴야죠. 그런 게 가능하려면 여러분, 철학적 설계, 철학적 뿌리가 진짜 견고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보다 다른 책 소개하면 한두 권 더 팔릴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1400쪽짜리 우리나라랑 뭐 당장 상관도 없어 보이는 이렇게 어려운 책을 홍보한다, 그 자체가 미친 거예요. 근데 그런 도전 안 하면 우리나라가 여러분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나라가 훌륭한데, 이미 우리나라 돈 많이 벌었는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후진 게 딱 하나예요. 문해력이고 그러니까 소프트 스킬이에요. 이것만 그다음에 소프트 스킬의 근간은 문해력이에요. 여러분, 실패해도 좋다니까요. 이런 책 펴보셔야 돼요. 어렵다.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실패하는 게. 자꾸 살면서 실패 많이 해보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하단이 막힌 실패들. 그래야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중에 이 실패를 이기고 이겨나? 우리 그런 사람들한테 박수 쳐주지 않아요?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에 역경이 없어. 우리가 그런 드라마 볼까요? 하물며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특히 왜 이렇게 지적인 도전을 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요즘에 일반 국내 작가님들이 써주는 책으로 따지면은 읽기 난이도가 10배에서 20배인 책입니다. 정량적, 정성적으로 다 따져봤을 때. 이런 책은 저희도 소개해드리고 싶어도 없어요. 다른 책 소개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근데 이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울트라 리딩, 저희 직원들도 리소스도 들어가야 되고 다 돈 들어가는 일이에요. 무료입니다. 무료. 이거 안 되는 분들 서점에서 읽어보세요. 서점에서 나오시면 이건 근데 아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약간 속물처럼 얘기하면 이런 거 집에 한 권 있으면 좀 멋있죠. 책이 이만하거든요. 두께가. 이게 요거는 내지고 요거는 싸게인데, 여기 옆구리 디자인 보면은 와, 이게 진짜 여기 나와요. 여기 진짜 진짜 두꺼워요, 책이. 그래서 이런 벽돌책 뽀개기 프로젝트 저희랑 같이 꼭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또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